지금 이 순간 대만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평화로운 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선반 위에 물건들이 쏟아지고 책장의 책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닙니다. 무언가 더 큰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도 5약,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아십니까? 30초 후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대만 기상청은 일본식 진도 계급을 사용합니다. 진도 5약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서 있기 힘들 정도입니다. 가구들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진동은 타이베이 북쪽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만 거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남쪽 끝까지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 지진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잠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3분 20초 지점에서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십시오. 지진이 발생한 시각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마스 이브, 사람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입니다.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선물을 나누고 축제를 즐기는 그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타이베이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 씨 가족, 그들은 24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은 고층으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김 씨의 7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하지만 김 씨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연평균 2000번 이상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하루에 5번에서 6번 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진은 특별할 것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규모 6.0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규모와 진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혼동합니다. 규모는 지진 자체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진도는 특정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입니다. 규모 6.0이면 히로시마 원폭의 약 절반 수준 에너지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진 이후에 무엇이 올까요? 3분 20초가 됐습니다. 약속드린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강력한 한기가 내려옵니다. 지진과 한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만 주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손상됐습니다. 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한기가 몰려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기준으로는 매우 낮은 온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지진 직후에 한파가 올까요? 우연일까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진과 기상변화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시간적으로 겹칠 수는 있다고. 겨울철 대륙성 고기압이 남하합니다. 시베리아에서 출발한 찬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를 거쳐 대만까지 내려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대만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대만과 한반도는 약 1,700km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입니다. 그 거리의 4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8분 지점에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대만의 피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타이베이 시내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약 2만 가구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안전점검을 위해서입니다. 한 백화점에서는 샹들리에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말입니다. 동부 해안 지역의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화초시에서는 건물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도로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테이블 아래로 숨는 것. 틀렸습니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건물이 뒤틀리면 문이 안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출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김 씨가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평소 지진 대비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대피 요령을 연습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엽니다. 두 번째, 가스를 잠급니다. 세 번째, 튼튼한 구조물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네 번째,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합니다.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8분이 되었습니다. 약속드린 간접적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생산의 중심지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약 60%가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특히 TSMC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지진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 생산이 지연됩니다.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모두 대만산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다행히 이번 지진으로 TSMC 공장은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왜일까요? 여진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 6.0의 본진 이후 보통 수십 차례의 여진이 발생합니다. 규모 4.0에서 5.0 사이의 여진들입니다. 이런 여진들이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계속됩니다. 대만 주민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열 발전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1분 30초 지점에서 구체적인 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만의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강력한 한기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할까요? 기상 모델에 따르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남하합니다. 이 공기 덩어리가 중국 대륙을 거쳐 대만까지 도달합니다. 물론 이동하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대만 기준으로는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타이베이 기준 평년 12월 최저기온은 섭씨 15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도나 낮습니다. 산간 지역은 더 심합니다. 영상 0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영하라니 상상하기 힘듭니다. 지진으로 집이 손상되었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벽에 금이 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파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위험합니다. 대만 정부는 긴급 대피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체육관, 커뮤니티 센터 등을 개방했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담요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충분할까요? 크리스마스 연휴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평소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대피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통 대란입니다. 지진으로 도로가 손상됐습니다. 한파로 도로가 결빙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식량과 물자 수송도 어려워집니다. 외딴 지역은 고립될 수 있습니다. 11분 30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용품을 준비하십시오. 손전등, 배터리, 휴대용 라디오가 필요합니다. 생수와 비상식량도 준비하십시오. 최소 3일치는 있어야 합니다. 구급약품도 챙기십시오. 소독약, 붕대, 진통제 등입니다. 두 번째, 가족 비상연락망을 만드십시오. 지진이 발생하면 통신이 끊길 수 있습니다. 미리 만날 장소를 정해두십시오. 서울에 사는 친척집 전화번호를 공유하십시오. 중개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집안 안전점검을 하십시오. 높은 곳에 무거운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책장은 벽에 고정하십시오. 유리 액자는 낮은 곳에 두십시오. 네 번째, 대피 경로를 확인하십시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2가지 이상의 경로를 알아두십시오. 한 곳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보험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화재보험이 지진을 보장합니까?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지진은 별도 특약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대만의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더. 15분 지점에서 한반도에 올 한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에 한파가 온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같은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한국은 대만보다 더 먼저, 더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겠습니다. 12월 27일부터 강한 한파가 시작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산간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바람까지 불면 영하 25도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추위는 며칠 동안 계속될까요? 최소 일주일입니다. 1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 간 동파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북향 화장실, 외부에 노출된 배관이 위험합니다. 밤에 수도 꼭지를 살짝 틀어놓으십시오. 물이 흐르면 얼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만 흘려도 됩니다. 보일러도 점검하십시오. 한파가 오면 보일러 수리기사를 부르기 힘듭니다. 미리 점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약자가 있는 가정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십시오.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를 사용하십시오.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외출을 자제하십시오. 꼭 나가야 한다면 여러 겹 옷을 입으십시오. 모자와 장갑, 목도리는 필수입니다. 15분이 되었습니다. 한파 대비 요령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리도 중요합니다. 부동액 농도를 점검하십시오. 영하 30도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워셔액도 겨울용으로 교체하십시오.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추운 날씨에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2년 이상 사용했다면 교체를 고려하십시오. 트렁크에 비상용품을 넣어두십시오. 담요, 장갑, 손전등, 삽, 모래주머니 등입니다. 고립될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농가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비닐하우스를 점검하십시오. 눈이 쌓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난방시설을 점검하십시오. 가축 관리에 신경 쓰십시오. 축사 틈새를 막으십시오. 물이 얼지 않도록 하십시오. 과수원은 나무 밑동에 짚을 깔아주십시오. 동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번거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대만의 상황을 다시 보십시오. 지진과 한파가 동시에 왔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17분 30초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대만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가? 대피 명령이 신속했는가? 구조 활동이 효율적이었는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완벽합니까? 2022년 포항 지진 때를 기억하십시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대피소가 부족했습니다. 정보 전달이 늦었습니다. 우리는 개선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부족합니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도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비상용품, 연락망, 안전점검, 대피경로, 보험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7분 30초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핵심 정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파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진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만의 규모 6.0 지진.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재난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평화로운 순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점검하십시오. 손전등이 어디 있습니까? 배터리는 충전되어 있습니까? 비상식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모르신다면 지금 확인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층별 대피 요령입니다. 1층과 10층의 대응이 다릅니다. 20층 이상 초고층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또한 한파 속에서 정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촛불 사용의 위험성, 안전한 난방 방법, 음식 보관법까지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재난 시 심리적 대응 방법입니다. 공포와 불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가족들을 어떻게 안심시킬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만의 지진과 한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한파가 곧 옵니다.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기원합니다.